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요즘 참 날씨 참 대단합니다. 참 너무 덥기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는 어디 여행 갔다 가면은 갈 적에는 아주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기분 좋게 떠나겠지만 가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럴 땐 그저 집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요. 전기세 폭탄 맞게 생겼어. 너무 더워가지고 전기를 또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쓰러지게 생겼는데, 에어컨도 뭐 룸 에어컨 인버터형을 틀면은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석형을 틀었지요. 꽤 큰 걸 틀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더운 줄 시원한 줄 모르겠더라고. 워낙 더우니까. 오늘은 참 옛날에도 한 2번 읽어봤습니다만 요즘 시간이 많아서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책이나 좀 읽어보고 했지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또 새로운 면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럽니다. 옛날에 발견하지 못한 그런 또 새로운 아름다운 또 문장을 발견하곤 하지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프레드리히 니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 독일 출신의 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이렇게, 요즘은 또 칸트를 좀 읽어보고 있는데요. 옛날에 읽어봤던 책인데 또 한 번 읽어보니까 또 옛날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냥 예사로 넘겼던 그런 문장들을 또 알게 돼서 또 새롭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서 또 새로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칸트는 독일 출신이죠. 1724년에 태어난 독일 출신, 메딘 제미니, 독일 퀴닉스 바르스크 발트반도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바닷가 쪽이죠. 거기가 독일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나 봐요. 여러 형제 중에 8남매 중에 7남매인가요? 8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는 메넨 그 어느 대학인가요? 거기서 오랫동안 거기서 교수 생활도 했었지요. 근데 세계 각국을 많이 여행을 했어요. 니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칸트는 거의 독일 자기 고향에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참 아주 독일의 저 유럽에 아주 그냥 세계 네 번째,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철학자지요.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철학자이면서도 사상가이고 예술가이고 그래요. 아주 다양하지요. 사상가이자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예술가이자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그 이제 처음에 읽어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제 리체 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가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칸트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니까 그 종교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프레드리히 니체처럼 타 종교를 업신여기지는 않았어요. 다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지요. 칸트 같은 경우는 모든 이의 존경은, 내가 주위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존경한다고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프리드리히 니체보다는 칸트가 조금 더 이해하는 거는 편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칸트의 그 사상과 이념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프리드리히 니체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빨리 읽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몇 번 읽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왜 철학이나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냐, 철학적인 서적을 많이 탐독해야 되냐면요, 사람이 철학을 많이 탐독하게 되면 상대방의 심리를 상당히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꿰뚫어 보고 내가 화가 나든 또 기쁨에 넘치던 화가 나든 내가 내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내공이 깊어지죠. 내공이. 생각이 깊어지고 그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동양의 철학하고 다른 점은요, 동양의 철학하면 이제 공자 사상, 공자, 맹자, 안자, 증자, 노자, 자사 그래요. 자사는 공자의 손자지요, 손자. 6대 성현하면은 노자는 공자보다 그 후의 사람이고요. 공자, 맹자, 앙자, 증자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시대 사람. 공자의 제자가 맹자, 그러니까 제자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6대 성현 가운데 한 사람이신 자사가 공자님보다 1대 후손이라고 봐야죠. 손자니까. 손자면은 거의 한 60, 70대 더 연대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동양의 사상은 참 간단해요. 알아듣기 쉽고, 우리가 같은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력이 쉬워요. 상당히 보수적이라기보다 논리 정연하고 어떤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순리대로 착하게 살고 순리대로 살고 뭐 그런 쪽으로 거의 다 70%가 다 그래요. 근데 서양의 철학은 그렇지가 않죠. 심리를 꿰뚫어보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사람의 성격 파악을 해서 그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심리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논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 어떻게 보면은 동양 철학도 우수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그 철학자들이 더 조금 문학적으로 조금 좀 앞서지 않았나. 사람 심리를 파악해서 파헤치고 그 말씀하시는 그 철학자들의 그 논리에서 조금 한 발짝 앞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책이라는 것은 참 그러니까 내 주관이 책에서 말하는 그 객관, 책에서 말하는 책을 보고 객관성을 띄고서 제가 생각을 해야죠. 객관성을 띄게 생각하면서 제 주관에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생각을 줄 알아야 돼. 생각. 거기에 너무 모든 게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또 내 사상과 맞지 않은 것도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배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달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하게 되죠. 철학자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고, 내 자신이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베르크발트 그 연안에는요, 그 원래 그 독일인데 아주 그 도시가 원래 그때 당시 칸트가 태어날 당시는 아주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도시였나 봐요. 근데 사실 2차 대전 때 그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한때는 그 소련의 그 나라가 편입되기도 했었죠. 그게
그 지역이 그랬어요. 근데 칸트는 거의 자기 고향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니체랑은 전혀 또 틀리죠. 니체는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또 그런 점이 다르죠. 니체하고 또 철학을 노는 데 있어서 또 차이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했고, 오늘은 또 그 철학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또 이 칸트는 상당히 사람의 도덕과 인간에 대한 존엄, 이런 걸 상당히 이성에 대해서,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성을 많이 띄어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이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플라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칸트나 프레드리히 니체 그 사상이 중간에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플라톤이 더 유명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칸트보다. 니체보다 플라톤을 더 앞서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좀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튜브 하면서 공자의 사상과 또 그 기독교의 사상,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성경은요, 제가 이거 자만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도 성경 놓고 앉아요. 진다 이긴다를 초월해야 되겠지요. 이긴다는 것은 그 잘못된 어휘력이지요. 어느 목사님 못지않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지요. 이긴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내 자만, 나 혼자의 자만이에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알고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불교에 대해서도,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은 뭐 어떤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철학자일 수도 있고 믿음의 어떤 철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학자라는 말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기 석가모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로 그럽니다만, 비평가이고, 칸트 같은 경우는 비평가이자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아주 다양했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탐독을 많이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와서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지 석 달도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대통령령이 모든 통치의 행위가 국민들 뼛속 깊이 지금 심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장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청래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서울시장서부터 경기도지사만 빼놓고, 서울시장서부터 경기도지사가 우리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안 먹혀 들어가요. 밑에 경기도지사까지는 먹혀 들어가지. 근데 그 밑에 시장 군수들이 전부 국힘당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대통령 영임이, 대통령 무슨 말하면 영이 착착착착 깊이 국민 속에 심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다 잘한다 그런 얘기 벌써 석 달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청래가 잘못한다 잘한다 해도 안 돼요. 정청래가 당대표 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얼마 됐어요? 정성호가 장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2달도 채 안 됐잖아요. 잘못한다 잘한다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좋다,
정청래는 나쁘다, 박찬대 좋다,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안 되느냐? 일반 믿지 않는 국민들이, 일반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자꾸 방송 매체에 나오고 서로 언쟁하는 게 방송 매체에 자꾸 나오고 유튜브에 자꾸 서로 이렇게 다투면요, 대통령 된 지가 3개월도 안 됐는데 민주당 벌써 배불렀구만. 벌써 샴페인을 터뜨려?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배가 불러서 샴페인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자리 싸움 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자리 싸움. 왜 자리 싸움 하는 걸로 일반 국민들한테 비춰가지고 인기를 하락시키냐 이 말이에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자리 놓고 싸우면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하는 걸로 비춰져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인기가 더 하락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를 싹쓸이 해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대통령 0이 떨어지면은 밑에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싹싹싹싹 움직여가지고 하달이 돼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반 군수 시장들이 별로 그렇게 아주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면 아이고 마음을 아주 대충 받아들이고 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스타일.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가서 내년 지선에 지방선거에 싹쓸이 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요걸 참아야 돼요. 일반 국민들한테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밖으로 싸우는 걸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아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맨 먼저 상당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영이 서가지고 그냥 저 말단 동사무소에서까지 모든 직원들이 그냥 그 말씀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강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하는 동 마는 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사 조금 마땅치가 않더라도 조국이나 최강욱이 뭐 정청래가 조금 마땅치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내부에서 싸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 정청래가 압승을 했잖아요. 60%가 넘게 배가 차이 났잖아요. 그 배가 차이 난 그 사람들하고 20-30% 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30%가 내부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내부의 적. 20-30% 되는 사람들이 내부의 적이 된다고.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됐을 때 아주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도 인정을 하는 그 20%, 30%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이 된다고 나중에는 이제 60-70%가 주류 당원, 주 당원이 돼버리고 주류가 되고 비주류, 20-30% 비주류 그 정청래 까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낙연이랑 똑같이 그렇게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그러지 말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부에 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당원들 60-70% 같이 지지했던 정청래 그 당원들이 주류가 될 거예요. 주류가 되잖아요. 주류가 되고 30몇 프로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있던 사람도 이제 박찬대 이제 또 지지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20%를 될 거예요. 열렬히 지지자가 20%가 이제 비주류가 돼가지고 옛날에 저 이낙연 그 수박들 그 당원들하고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 20%가 나중에 그런 현상이 돼요. 그러면 그 20% 그 지지했던 그 유튜브들도 민주당내에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당 내부의 적. 그게 더 무서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 꼭 그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나중에.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까 그게 겁이 나요. 그래 일반 국민들한테 그 당내 밥그릇 싸움하는 거를 비춰줘서 되겠어요?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 된 지가.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달도 안 됐잖아요. 2달이 뭐야? 이제 얼마나 됐어요? 20일도 채 안 됐잖아요 지금. 근데 20일 만에 다 해치워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마땅치 않은 일이 있어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상대방 존중을 들어야 되고, 당대표를 압승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한 20%가 그렇게 까내려가지고 되겠어요? 박찬대 지지한 사람은 37%겠지만 참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15%가 넘어요. 그러면 열렬히 막 난리 치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20%가 옛날에 이낙연 20%, 이재명 대표 됐을 때 한 20%, 수박들 지지했던 당원들 한 20% 됐을 거야. 100으로 계산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부에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박들하고 또 다른 또 내부에 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부에 적이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투쟁해온 경험으로 그래요.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꼭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내부에 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도 그걸로 끝나요, 그 사람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국힘당 말이죠. 이거 정말 이제 갈수록 두고 보세요. 지금, 그리고 뭐 정청래 때문에 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조사해 보니까요, ARS하고 직접 사람이 전화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ARS하고 ARS는요 차이가 없어요. ARS는 차이가 없다고. 지금 별 차이 없어요. 4%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 전화로 직접 구두로, 음성으로 질문한 거, 거기서 좀 한 10여 프로 차이 나는데 그것도 약간 조작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조사한 거. 아무 이상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들 떨어졌다고 막 하는 사람들은 마치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 같아. 정청래 때문에 좀 떨어져라. 속마음은 그렇지. 내가 철학적인 책을 많이 읽어봐서 알아. 당신 속마음을 내가 안다고. 철학적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상대방 속마음을 대번 알아요. 누구나 다 알겠지만 아주 뚝 떨어지길 바라지. 정청래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길 바랄 거야. 한 20-30%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당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정청래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아주 더러운 생각이지. 아주 좁쌀스러운 아주 똥 같은 생각입니다. 대변 같은 생각이야. 대변. 그런 걸 화장실에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럼 게 어떻게 민주당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재명 지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대표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당장 당 대표 자리 내놓으라고 하던 사람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제일 가차이다 두고 써요, 지금. 우상호 같은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당대표에서 내려란 말은 안 했잖아요. 당대표 시절에. 그런 말 했어요, 어디? 근데 그렇게, 아이고, 참. 그렇게 했던 사람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면 그 의정 파악을 잘해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가 어제, 그런데요, 정청래가 언제 조국이 사면해주자고 했나요? 사면해주자고 한 거라고 없어요. 사면해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사면해줬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도 말은 분명히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갖다 덮어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조금 하락하는 거 감안하고라도 사면해 줬을 거예요. 그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유튜버는 당신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몇 수가 더 앞서 나갑니다. 정치가, 머리가. 정치적으로 머리가 몇 수가 앞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두고 보시라고. 잘난 척 좀 하지 말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들보다 훨씬 몇 수 정치가 앞서 나가. 생각하는 게 깊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해. 저도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래요.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제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상관없어요. 구독 취소하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뭐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내가 내 사업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구독, 웬만하면 우리가 밥그릇 싸움하는 걸로 안 비춰졌으면 제 소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린다면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힘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